네, 메르스 감염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우려했던 이 40대 남성 의심 증세를 숨기고 중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결국은 이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그동안에 한 9일 동안에 이 40대 남성이 수십 명을 만났을 텐데요. 이 굉장히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 환자분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 동선에서 노출된 그 범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당초에 이제 첫 번째 환자를 확진을 한 다음에 세 번째 환자가 발생하면서 이 세 번째 환자의 가족 그리고 의료진들을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 노출 강도를 따지는 과정에서 네. 이 10번째 환자가 빠져나간 것이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실수가 되겠고, 이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이제 자택격리가 필요한 밀접 접촉자로 확인을 하고도 또 이 자택격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그 모니터링을 제대로 못한 점도 또 실수인데다가 네. 중국으로 이렇게 홍콩을 경유해서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건 이제 완전히 지금 현재의 방역 체계가 완전히 허술했다라는 걸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 직장 동료라든지 또는 그 환자가 이동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이 노출 강도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역학조사를 해야 될 범위가 넓어지고 또 문제는 이제 이 항공기를 타면서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제 노출이 됐을 거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특히 이제 중국으로 들어간 중국인들이나 또는 그 다른 외국인들에 대한 추적 조사는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공조를 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뭐 중국 사스나 이런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항공기에 탑승한 그런 승객들에 대해서도 뭐 추적 조사라든지 이런 게 좀 이루어졌습니까? 네, 과거에 이런 호흡기 질환이나 여러 가지 그 강한 전파력을 가진 전염성 질환이 있을 때 환자가 항공기든 또는 어떤 선박을 이용하든 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움직여가면 이용한 교통수단에 동승한 그런 승객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학조사를 통해서 노출자들을 가려내고 실제 발생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대부분 겪고는 있는데 이번 메르스처럼 어떻게 보면 완전히 예상을 벗어난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참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이 가능했는데 컨트롤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방금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 40대 남성이 이제 의심 증세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제 중국으로 출국을 해서 결국 이게 중국 이제 보건 당국에서도 비상에 걸렸는데 최초 이 증세가 나타난 뒤에 9일 동안 수십 명 이제 또 외국인들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인 문제로도 지금 비화될 조짐인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조치가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은 어느 범위까지, 그러니까 몇 명이나 도대체 노출이 됐느냐, 또 노출된 강도가 어느 정도 됐느냐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 또는 단순 접촉자들을 가려낸 상태에서 이 증상의 발현 여부를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정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3차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메르스 이제 확진 환자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면서 일종의 이제 메르스 공포감도 번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언비어를 좀 받았다 이런 분들도 많고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을 좀 하나하나 질문 형태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르스 옆에서 숨만 쉬어도 감염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확진 환자 중에 한 명은 같은 병실도 아니고요, 같은 병동, 그러니까 같은 층에 있는데 확진 환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메르스는 이제 두 가지 경로로 감염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기 분비물, 그러니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이라는 형태의 작은 물방울이 감염의 전파 경로가 되겠고, 또 하나는 그런 비말들이 주변 환경 표면을 오염시킨 상태에서
의료인이나 또는 환자의 손 또는 여러 가지 그 치료 장비나 이런 것들에 붙어서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밀접한 거리, 즉 그 비말 감염의 경우에는 보통 1m 이내의 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이 거리 내에서 이 환자가 아주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담긴 비말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그런 상황에서는 물론 감염이 가능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서도. 예.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의료인이 3명이나 감염이 됐는데 네. 이 의료인들이 아마 이런 그 짧은 시간 내에 고농도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감염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주 이 스쳐가는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의 접촉으로 인해서는 예. 감염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예. 또 하나는 이게 일정한 거리, 그러니까 1 내지 2m 이상의 거리가 되면 공기 전파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비말 전파 형태이기 때문에 예. 쉽게 전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 전파력 지수라는 게 있는데 한 사람이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주변 사람한테 얼마나 감염시키냐는 건데 사스가 한 4 정도였고요. 네. 에볼라 바이러스가 2 정도입니다. 그런 네. 반면에 메르스는 0.6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환자가 단시간에 발생한 이유는 첫 번째 환자에게 노출된 밀접 접촉자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았다라는 점이고 네. 이 환자가 폐렴으로 진행을 하면서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담겨 있는 비말들을 굉장히 다수를 퍼뜨렸기 때문에 이렇게 쭉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옹 교수님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당초 이 메르스는 이 한 명당 0.6명 정도 이제 전파하는 걸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초 이 환자가 모두 지금 8명, 9명 환자까지 접촉을 해서 전파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슈퍼 보균자다, 슈퍼 감염자다, 슈퍼 전파력을 갖고 있다. 지금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슈퍼 전파자의 그 실제적인 진짜 의미는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전적 변이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전파력과 그리고 강한 병동력을 가졌을 때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슈퍼 전파 가능성 있는 유전적 변이는 확인이 된 적이 없고 네. 우리나라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고농도의 바이러스를 순간적으로 많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환자의 상태 때문에 예. 이런 그 전파가 많이 일어났는데 외국의 그 메르스 전파 사례를 보면 한 명의 환자가 15명까지 감염시킨 사례가 있고 네. 2014년 초에 약 5개월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라는 지역에서는 191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중 40명의 환자가 의료인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병의원이라는 그런 공간들이 완전히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일정 정도는 폐쇄되고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예. 시간 동안 많은 환자가 노출되고 발병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궁금증이 네. 많아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궁금증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 여행 지금 갈까 말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낙타 가무 원인이라고 하니까 가서 뭐 낙타 타는 그런 관광 상품 중에 그런 것도 있던데요. 낙타도 타면 안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세계보건기구가 아직까지는 중동 지역의 여행이나 체류를 예.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성질환이 있거나 면역저하가 있는 환자들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겠고 낙타 체험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한 전파 매개의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낙타를 직접적인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네. 낙타 고기나 뭐 우유 같은 거를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일단 낙타에 대한 접근은 좀 금지하는 게 좀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당분간은. 네. 예. 자, 그리고 이 메르스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또 이 전파력이 강한지에 대해서 당초 우리 보건당국이 국민들을 안심시켰던 지금 상황과는 굉장히 다르게 지금 굉장히 비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메르스가 어느 정도로 좀 치명적이고요. 또 이런 백신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요? 메르스가 이 중동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발생을 했을 때는 여전히 그 전파력이 낮은 그런 바이러스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예. 대유행의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메르스 바이러스 자체의 전파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이유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발생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환자에서 노출된
밀접 접촉자가 확진되기 전까지 너무 많았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5월 20일 날 첫 번째 환자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잠복기를 고려하면 최대 잠복기가 2주이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6월 3일 정도까지는 또 다른 확진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네. 이 시기가 지난 뒤에 이 2차 감염으로 인한 확진 환자를 또 이 접촉한 사람들 중에 환자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실제로 이제 전체적인 유행의 양상을 3차 감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행의 전반을 이제 가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을 좀 판넬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도는 메르스 괴소문들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제 뭐 SNS를 통해서 봤지만 특정 건물을 이제 지명하면서 그곳에 가지 말아라. 뭐 그곳에 뭐 확진 환자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네. 그 건물만 가도 뭐 감염될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이 번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저도 이제 오기 전에 그 SNS를 직접 확인을 했는데 네. 그 사실 무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병동을 폐쇄한 병원이 있는데 SNS에서 지적한 그 병원이 아닐 뿐더러 이 병동을 폐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이 환자나 이 접촉자하고 노출된 병동을 안전하게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환경 소독을 하는 과정에서 잠시 일시적으로 폐쇄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근처를 갔다고 해서 감염이 되거나 이럴 상황이 절대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서 확진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1차 첫 번째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로부터만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3차 감염이나 아니면 그 지역 또는 그 병원을 방문했다고 해서 발병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메르스가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이 접촉 말고요. 다른 전파 경로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메르스의 감염 경로는 뭐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역학적인 양상을 보면 비말 감염이라는 형태로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 환경을 오염시켰을 때 그러니까 이런 표면들을 식탁이라든지 뭐 병원에서는 침대라든지 이런 데를 오염시켰을 때 그게 이제 단시간 내에 뭐 30-40분 이내에 의료인이나 환자들의 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간병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른 부위로 옮겨갈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말 감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m 이내의 거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감염력이 현저히 줄어들게 돼 있고 이 환경에 이 노출된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아주 장시간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비말이 말라붙으면서 바이러스 사멸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장기간의 어떤 그런 노출로 인한 감염력은 아주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0m 이상 아까 우리 김선영 앵커도 지적을 해줬듯이 다른 병실도 사용했고요. 뭐 화장실도 같이 쓰지도 않았고 그런데 감염이 된 경우에 굉장히 뭐 우리 보건당국에서도 의아하게 지금 보고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6번째 환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의심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환자 입원을 위해서 외래 방문을 했을 때 외래 같은 공간에서 굉장히 그 근접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접촉에 의해서도 이 사람과 손과 손이 이동의 경로가 돼서 환자에게 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환자가 그 접촉을 다시 하면서 코나 입 주위를 만지면서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기 전파,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파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손과 손으로 이제 접촉이 될 때 감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많이 손을 자주 씻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떠도는 말 중에는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손을 씻어도 깨끗하게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살아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 주시죠. 일단 그 손을 그 올바른 그런 세척 방법으로 물을 이용해서 충분히 씻거나 아니면 손위생제,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충분한 시간 동안 올바른 방법으로 씻어내게 되면은 일단은 그 물리적으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손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 바이러스가 손 씻기를 통해서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근거가 없는 소리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 메르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궁금하신 시청자들도 많고 국민들도 이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도 혹시 이게 메르스에 감염된 것은 아닌가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 질문을 받아서 한번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죠. 예, 시청자분들은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서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청자 의견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사스 공포가 이제 그때 번졌다 보니까 중국 사스보다 좀 위험하진 않겠죠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위험도를 따지자면 어떤 게 더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스와 비교를 하면 일단 사스와 그 메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동일한 바이러스로부터 변종이 일어난 사초쯤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사스 바이러스는 상당히 전파 속도가 빨랐던 거에 비해서 메르스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하나 다른 점은 사스에 비해서 메르스가 치사율이 한 3, 4배 높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전파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메르스를 굉장히 무섭게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네, 핸드폰이나 여권을 만지기만 해도 감염이 되는지 환자가 만진 물건을 물건을 다음에 만져도 감염이 되는 건가요? 글쎄 이런 경우가 실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바이러스를 아주 고농도로 배출을 하는 환자가 기침을 콜럭거리면서 또는 그 가래나 이런 콧물을 닦아내면서 그 손으로 여권이나 뭐 핸드폰을 만졌던 거를 만진다 그러면 아마 직접적인 그 전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에서 그 손을 다시 씻어내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사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특정한 상황이 정말 발생할 가능성이 일단 많지가 않은 데다가 손위생을 잘 유지를 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여름휴가도 가실 테고요. 또 공항에 인파가 좀 붐비지 않겠습니까? 곳곳이 손 씻을 곳이 마땅치 않을 때는 뭐 소독제 같은 것을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고 그러는데요. 손을 씻지 않고 이게 소독제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공인된 소독제들이 있습니다. 이 어떤 모든 소독제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손 위생을 위해서 이제 그 시약처나 이런 데서 인증을 받은 그런 소독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아주 강력한 그런 살균 효과 그리고 바이러스 제거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메르스의 이제 증상이 고열 그리고 설사, 구토 이런 건데요. 이 개인들이 혹시 자기 자신이 이제 메르스에 감염된 건 아닌지 이렇게 의심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의심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금 바람직합니까? 현재와 같이 3차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그 중동 지역을 여행하거나 체류한 여행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 상태에서 2주 이내에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 메르스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3차 감기 증상하고 좀 비슷하네요. 사실 증상으로는 완벽한 그 감별이 안 되고 이 중동 지역을 여행한 것들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3차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여행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환자와 접촉해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상당히 진단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첫 번째 환자 발생했을 때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온 나라를 메르스 확산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은 물론이고 메르스 수출국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과 이 공포를 차단할 수 있는 당국의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조처가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느 때보다 위생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